네, 안녕하세요. 고네 고민타파 2014년 8월 1일 보이는 라디오처럼 문을 열어요. 네, 그럼 지금 몇 시지? 지금 12시 12분이야. 방금 막 지나갔는데 이제 8월에 이제 제 생일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생일에 이벤트로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뜻깊은 그런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고민을 듣게 됐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재밌는 사연부터 가볼게요. 팬싸 때마다 제니씨 차례 땐 정신이 멍해지고 할 말도 까먹고 어색해져요. 어떻게 하면 제니씨 형과 안 어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니씨 형이랑은 나도 어색해요. 근데 그 형이랑은 약간 그런 이렇게 되게 약간 어색한 듯 하지만 그런 약간 되게 편안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형은 그게 매력이거든요. 제니씨 형은 굉장히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니까 어색한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럼 다음 거. 두 번째. 탑인더 클래스 2를 신청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께 허락받기가 무서워요. 어쩌죠? 이거는 우리 탑클 여러분이 굳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오빠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여러분의 학교를 찾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탑독을 많이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고니 오빠 너무 잘생겨서 보쌈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유일한 방법이 없을까요? 되게 진지하대요. 근데 일단 잘생겼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보쌈을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뭐 오빠는 이미 너한테 반했을 수도 있어. 미안해. 그래서 다시 편집해줄 거죠? 나중에 편집하고 그러면은 여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뭐 약간 이렇게 보쌈을 간다는 게 무섭다. 그건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고민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꿈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 친구들이. 되게 3분의 2 정도 되는 내용이 적성, 진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좀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오빠니까 약간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 그래서 몇 가지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 그러면은 자, 이제 첫 번째 빠르게 읽을게요. 그러면 제 꿈이 가수인데 이게 저한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노래와 춤이 좋은데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꿈이 가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괜히 비웃음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남들 시선이 무섭더라고요. 제 꿈 앞에 당당해지고 싶어요. 힘들 때 다른 사람들 노래를 듣고 힘든 적이 있어서 저도 제 노래를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이 길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없네요. 어떻게 당당히 제 꿈에 대해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빠도 비슷했어. 나도 어렸을 때 나도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는 자기 꿈 앞에 솔직해지고 자기 꿈을 굉장히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땠었냐면 오빠 같은 경우는 누구 앞에 내가 가수가 꿈이야 라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어. 굳이 그렇게 내가 가수가 꿈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당당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가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보다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내 꿈은 가수야 라고 내 스스로 굳게 믿고 있고 내 꿈을 굉장히 그렇게 예쁘게 닦아주고 많이 아껴줘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 꿈을 놓지 않을 수 있거든. 오빠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꼭 꿈을 놓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외국 분이 보내주셨나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정말 전 세계 친구들이 다 하는 고민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Hello, I have a dream job of their own, but now I cannot see the goal in the future. What do I want to, and it is not know. What should I do?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죠? 미래가 안 보이죠? 깜깜하고요. 다 그래요, 정말. 그거는 근데 그 미래가 안 보이고 내 꿈이 뭔지 모르겠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건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나도 그랬고 지금의 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하고 조금 주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콘서트나 공연 등 보면서 자연스럽게 엔터나 공연 기획 쪽으로 진로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재능이 있다고 해주는데 부모님은 딱히 끼가 없다고 하세요. 성실함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친구들이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해주네요. 재능이 있나봐요. 지금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성실함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진짜 재능은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이나 뛰어난 센스보다는 얼만큼 그 노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꿈에 대해서 잃지 않을 수 있느냐가 그런 능력을 가진 거를 오빠는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의 아웃라이어라는 그 저서를 보면은 거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틀즈나 혹은 빌 게이츠 뭐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어떤 천재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범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곳에서 그 길에서 꾸준히 노력하세요. 그럼 분명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기간이 채워진다면 분명 천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꾸준히 노력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해왔었는데 사정 때문에 몇 년간 쉬게 되었어요. 감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하려는데 앞이 캄캄해요. 지금 다시 시작하기 늦었거든요. 제가 쉬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친구들을 보면 투정도 못 부리겠고 그저 불안해요. 취미로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쩌죠? 공부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불안하죠? 그치,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 경험을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약 4년에서 5년 정도를 되게 보류한 음악에 대한 꿈을 보류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왠지 앞서 나가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가 아마 재수 때였을 거예요. 재수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책을 보면서 지하철을 탔지.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니까. 그러면서 지하철을 거꾸로 타고 간 거야. 지하철을 거꾸로 약 한 5정거장, 6정거장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을 돌아간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왜 내가 정거장을 거꾸로 탔을까? 왜 지하철을 거꾸로 탔을까? 내가 이걸 제대로 똑바로 탔더라면 지금쯤 벌써 집에 가서 내가 계획했던 공부 다른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시간을 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다가 이런 자괴감에 막 빠져들다가 그냥 놨어. 그냥 모르겠다. 일단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 나가서 가는 길에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계획된 루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 반대 정거장 쪽으로 내가 가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 반대 정거장으로 가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뭔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실수로 왔는데 실수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이 시간에 이 정거장에 혹은 이곳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그냥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상황이랑 이렇게 막 직결이 되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굳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면 그건 결국 다 내 경험이더라고. 그게 다 내 경험이고 내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약 4년에서 5년 정도로 음악을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음악에 더 절실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험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게 없어요. 이렇게 오래 쉬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경험을 했을 거잖아. 다른 친구들이 발레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더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 그 경험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였고 그 감정에서 생각을 했을 거잖아. 그게 분명히 자기 인생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난 믿어요. 나는 자기보다 몇 년을 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밑바탕이 돼줄 수 있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발레를 조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요.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꿈만 확실하게 가지고 가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사연을 4개 정도 읽었고요. 사실은 사연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200개가 좀 넘게 왔더라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일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 근데 분명한 거는 한 가지, 모든 친구들 그런 꿈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져줬던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뭔가 어떤 실패나 성공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실패나 성공은 어떤 한 시점일 거예요. 그 쭉 가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내가 왔던 거에서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대학교에서 어떤 일련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의 시점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 시점과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한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한다고 모든 걸 이룬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패할 걸 두려워해서 시도도 못 해보는 그런 바보는 되지 않길 바랄게요. 꿈 얘기는 그쯤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뭐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는 되게 귀여운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빠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팬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할게요. 진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진짜 얼만큼 힘이 많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정말 탑 클래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텨가면서 가수 음악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이 힘이 되줘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가 시급한데 그보다 탑독에 더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공부해야 하는 건 아는데 나중에 탑독 슈퍼스타 되면 저라는 팬은 잊혀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탑독도 못 놓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 봐봐, 오빠들이 슈퍼스타가 됐을 때 우리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를 딱 이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는 거야. 오빠들이 그때까지 잊지 않고 있을 거라고 약속해줄게. 그러면은 우리 친구도 성장하고 탑독도 성장해서 그래서 더 멋있는 서로가 돼서 만나면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탑독을 놓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서 오빠들을 간간히 봐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오빠들 보면서 뭐 힘을 얻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오빠들은 정말 고마울 것 같거든. 그러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뤄서 오빠들 또 찾아오면 너무 좋잖아. 오빠들이 더없이 반겨줄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사연은 엄마가 오빠 생일날 갑상선 암 수술을 하세요. 초기라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많이 걱정돼요. 엄마 나을 수 있다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럼 오늘인가요? 오늘 암 수술을 하시나봐요. 분명히 완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완치하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우리 친구랑 다시 이렇게 평소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머니 꼭 나으실 거라고 오빠가 응원하고 기도할게. 알았죠? 꼭 나을 거예요. 걱정 너무 하지 말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 어떠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부러워하는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지만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헤어지기가 싫어요. 적응도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비슷한 시점에 계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뭔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생각하는 거를 들려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A와 B가 무엇 하나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일본으로 가는 게 한국에 남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것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남는 게 일본에 있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둘 다 어떤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하세요. 어떤 것 하나 잴 수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면 후회가 오잖아요.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 꼭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의 이렇게 고민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사실은 저는 진짜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엇이 의미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어땠나 그리고 지금은 어땠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를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저 자신한테 더 분명한 게 생기고 어떤 생각이 정리되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고맙고 진짜 뜻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선물들 이렇게 따로 인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선물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선물들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생일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고민타파 8월 1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모두
고민 모두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나중에 만나게 되면 꼭 고민이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안녕.